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3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과 거기에 반발한 민주당의 난동이 화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소란 속에서도 냉정하게 딱 버티고 서서 자기의 연설문을 읽었는데 잘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 조용해지니까 다시 읽었습니다. 아주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 성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분은 아마 국민들을 의식했겠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 소란 속에서 놓쳤을 것이다 해가지고 다시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리고 참다가 아주 화를 내면서 이런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호통에 가까운 이야기가 절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화난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통쾌하게 느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제 그 소란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한 연설은 그건 흠잡을 데가 없고, 그것은 특히 야당 원내대표의 의무입니다. 그런 연설은 의무입니다. 오히려 말을 조심했다고 봐야죠. 말을 점잖게 했다고 봐야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골기한, 실내에서 시위한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더구나 연설을 맡고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연설을 맡고 나서는 것은 야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팀이 잘할 것 같으니까 그냥 회방 놓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야구장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경기를 중단시키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이 게임 몰수라고 있습니다. 게임 몰수 처분을 할 겁니다. 어제는 바로 그런 처벌을 받아야 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할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어제 단상으로 뛰어간 사람들, 그 국회법 있지 않습니까? 요새 국회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일종의 폭력이죠. 어떻게 이런 모습을, 더구나 텔레비전으로 중계된다는 것을 다 알 텐데 뭘 믿고 이렇게 난동을 부르느냐. 그런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이라고 자칭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 자포자기하는 발언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측은해 보이기도 했다. 당과 정부는 저주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윤리위 제소, 고소고발, 요새 고소고발 좋아하는 이 정당이 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하면은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법에도 없는 국가모독죄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이해찬 대표가 어제 결정적 실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언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자기 고백이라고 했겠죠. 국민을 모독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이 국민을 모독 많이 했죠.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라고 한 게 그게 바로 국민 모독 아닙니까? 설훈 의원은 태극기 집단이 써준 연설문이라고 했습니다. 연설문. 이건 태극기에 대한 모독입니다. 태극기 집단이 뭡니까? 아니, 인공기 집단은 돼요. 인공기 집단이라고 하는 건 돼요. 태극기 집단? 태극기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 집단이라뇨. 태극기 집단, 애국 집단,
태극기 집단, 태극기에 대한 정오심, 반감이 저절로 섬에 나옵니다. 태극기가 상징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태극기가 상징하는 것이 반공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태극기 집단이라며. 어제 이동복 선생이 조갑제닷컴에서 올린 글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최근 20-30년 사이에 들어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본회의 연설 가운데 백미로 꼽아서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일대 명연설이었다 했습니다. 연설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난동은 나 의원의 연설이 가죽처럼 두꺼워지고 굳어진 그들의 폐부를 얼마나 날카롭게 후벼서 휘저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이해찬이라는 이가 나 의원이 연설 도중 해외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호칭한 사실을 개탄한 것을 가지고 이미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88년에 폐지된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고 나와서 길길이 뛴 것은 소나 말이 들어도 홍소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세계적 망발이었다. 세계적 망발. 우선 사실을 분명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문제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엉뚱한 호칭은 나경원 대표가 지어낸 문구가 아니다. 그것은 2018년 9월 26일에 있었던 유엔 총회 연설과 그 주거에 있었던 미국 폭스뉴스와의 TV 대담에서 문재인 씨의 도에 넘치는 북한 김정은 옹호 발언에 충격을 받은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만들어낸 비아냥이었다. 만약 이해찬 씨가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문구 그 자체에 그처럼 붕괴하는 것이라면 그는 이미 반년 전에 블룸버그 통신이 그와 같은 보도를 했을 때 뉴욕으로 날아가서 문제의 블룸버그 통신사로 쳐들어가서 항의를 했든지 아니면 명예훼손 소송이라도 제기했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하다못해 서울의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들어누워서 항의 데모라도 했었어야 할 일이다.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가 지금에 와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본회의 연설에서 도대체 어찌 되어서 이러한 호칭이 나오게까지 되었느냐고 개탄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듯 방방 뛰는 것은 단순히 행차 후 개나발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한강에서 뺨을 맞고 동대문에서 분풀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코 곱게 보아 넘길 수 없는 망령된 행동이 아니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은 2018년 9월의 시점에서 문재인 씨가 유엔 총회 연설은 물론이고 폭스뉴스와의 TV 대담에서 김정은을 가지고 한 말을 곰곰이 씹어본다면 그를 가리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비아냥댔던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과연 어떻게 시비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는 것은 가령 이해찬 씨가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의학 실력을 가지고 있기만 하더라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틀림없다. 참고로 다음은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 김정은을 놓고 문재인 씨가 실제로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동안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과 보다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모습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TV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많은 세계인들이 저의 평가에 동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담백한 그런 인물이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말은 정말 책임져야 될 말이네요.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내어놓은 카드는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핵 보유에 대해서 핵 보유국
위상에 대해서 핵 보유국을 양보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는 핵을 버리고 그 대신에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정보기관을 인용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하노이 회담 사이에 북한이 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핵을 버리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하게 말해서 이게 수석 대변인보다 다른 명칭을 붙여야 되죠. 수석 대변인 자격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를 이룬 후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이룬 후에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의 그 카드를 받았어야죠. 트럼프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비핵화하면은 우리 도와주겠다. 근데 딱 잡아 거절해버렸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된 후에 지금 이 일을 보니까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김정은과 회담을 했고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었으니까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 내지 안보 독에 구멍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동복 씨는 이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해찬 씨에게 물어보자. 과연 그는 이상의 문재인 씨의 어록을 읽어보고도 여전히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대해 길길이 뛸 생각이라는 것인가? 이해찬 씨는 물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 도중 김정은 수석 대변인 웃는 대목에서 난장판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믿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무래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대표 연설을 오래 기억될 당대의 명연설로 만들어준 기념비적 날이 될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연설도 좋았지만 연설을 더 오랫동안 국민들이 기억하도록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